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나만의 기법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이 기법만큼은 완전히 나만의 걸로 만들어서 대응이 가능한가? 요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없습니다. 기법도 없고 원칙이 없다.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하지 않나, 이제 가장 큰 이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칙과 그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러잖아요. 이제 TV에서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TV에서 추천하니까 그냥 샀다. 좋아 보여서 샀다. 혹은 뭐 바닥인 것 같아서 샀다. 뭐 이런 이유들이 좀 많아요. 초보자분들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감으로 매매하시기보다는 이 기법을 좀 활용을 해서 한번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시고 스펀지처럼 쫙 흡수를 하셔가지고 또 본인 관점이 또 있을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과 달리 또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적용시켜 가면서 완전히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100%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본인 매매를 만들어 가시면 될 텐데, 그래서 최근에 뭐 진매트릭스라는 종목도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크게 수익을 봤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이 기법을 사용을 했고, 역시나 한미반도체 또 큰 수익을 줬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 기법을 사용을 했다. 사실 뭐 이 기법을 사용해서 수익 본 거를 나열하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정도로만 안내를 드린 거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 혹은 추세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대시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매매법 설명해드리고 또 다이버전스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기법의 장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실전 차트까지 보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매매 타점 포착 방법, 즉 매매법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해드렸는데,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뜯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가장 기초, 주식의 기초는 뭔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싸게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겁니다. 자, 싸게 살려면은 결국에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조정이 나온 종목을 사야겠죠. 그래서 장기간 하락 추세를 이어오거나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온 종목,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RSI, 보조지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또 많이 알려져 있는 RSI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주가와 이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다이버전스를 포착한 뒤에 진입을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이평선 수렴의 확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수렴과 발산. 제가 이걸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이평선들이 하락 추세다 보니까 어때요? 역배열로 되어 있거나 이평선들이 막 꼬여 있겠죠. 근데 그게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 이평선들이 수렴을 했다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수렴이 먼저 되어 있어야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자, 일봉과 분봉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일봉일 경우에는 20일 이평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캔들이. 그리고 120일선 상단에 있을 경우에는 더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분봉일 경우에는 캔들과 50, 20 이동평균선이 120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즉 이미 추세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완전히 잡았거나 혹은 조금은 전환이 되어지는 이미 정배열로 좀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 일봉상은 아무래도 시점이 조금 더 길죠. 분봉보다. 근데 이제 분봉 같은 경우에는 시점이 좀 짧기 때문에 바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저점이나 혹은 이전 고점이나 혹은 돌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배열이 완벽하게 갖춰졌는가, 특히 일봉상으로 그러겠죠. 일봉상으로 정배열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줬는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추세를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봉, 1봉을 좀 보고 갈 텐데, 우리가 결국에 이 계좌를 정말 크게 불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트레이딩보다는 추세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바닥에서 사서 어깨에 판다. 이 부분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장 기초죠. 주식의 정말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이버전스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다이버전스가 무엇이냐? 바로 이 주가와 보조지표 RSI가 반대로 진행이 될 때를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을 볼 수 있는 일반 다이버전스와 과장된 다이버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 지속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히든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다이버전스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상승 다이버전스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 추세 전환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락 추세에 있다가 이 다이버전스가 포착이 되면 조만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우하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 보조지표는 우상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죠. 요게 포착이 되면 이제 일반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고, 자, 과장된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거죠. 쌍바닥을 잡았다. 혹은 다중바닥을 잡았다. 혹은 이중천장을 잡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중바닥, 그러니까 쌍바닥을 만들거나 다중바닥이 형성이 되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데, RSI 지표는 점점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바닥 잡고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게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이걸 이해하셔야 적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모르시는 분들은 메모하시고 보시길 바랄게요. 혹은 이해가 안 되시면 녹화 방송도 있으니까 2번, 3번, 10번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히든 다이버전스. 보통 추세가 지속이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지속이 되는 거니까 주가는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 근데 여기서 RS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RSI 지표가 낮아졌다가 다시 힘을 받아서 추세를 유지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세 가지, 일반, 과장된, 히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매매법의 장점이 무엇이냐? 시세 초입에서 진입이 가능하다. 왜냐? 바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시세 종목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나타나죠. 그게 아니라면 반등 구간, 제가 이제 눌림목 매매도 굉장히 좀 잘하는데, 이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을 보이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렇게 어깨까지 올라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구간, 이 변곡점을 포착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을 잡기 편하다. 그래서 이미 바닥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전 차트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 고점을 목표가로 잡자. 혹은 거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그 다음 전고점으로 잡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가. 이미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점을 이탈하면 손절하자. 혹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뭐 20일 이평선 상단에서 진입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20일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마이너스 5% 정도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로스컷을 정해두고 진입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즉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무리하게 막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매매가 아니라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로스컷 짧게 잡아두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떠해 보이세요? 이제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답변이 가능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지금 이 구간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저는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하향 나오다가 이제 더 안 빠지네. 그리고 한번 뭐 들썩들썩 하는 모습이 보여지네.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일단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 바로 방금 보신 게 이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인 것 같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 이 정도면 많이 빠진 줄 알고 들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바닥일 것 같은데 반등 나오네? 그럼 더 갈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적인 하락을 맞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 내 계좌가 어느덧 마이너스 30%. 좀 지나고 나니까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보고 들어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위든 아래든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볼 거고 일반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을 볼 겁니다. 자,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우리가 하락 추세 있는 거에 턴어라운드를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가가 일단은 하락 추세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자, 여기는 오케이.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는가? 자, 주가 빠지고 RSI는 올라오고,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캔들이 21선 위에 있는가? 자, 그러면은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 확인이 되고 그 이후로 보자면은 21선 위에 있는 요 노란색 선이 21선이거든요. 위에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안내를 드렸죠. 121선 위에 있었다라면 조금 더 강한 추세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요것은 같이 참고만 하시면 되세요. 꼭 121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세 조건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되는 이 노란색 선 이탈하면은 뭐 손절을 하겠다라든지 21선 기준 마이너스 뭐 4% 정도를 내가 기준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거기에 맞아 떨어지게 되면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승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전 고점을 잡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목표가 어때요? 우리가 이때 들어갔으면 이전 고점인 여기 구간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돌파 못하면은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추세가 이제 깨지지 않는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점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추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배열로 전환을 하게 되거나 혹은 이 구간, 이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됩니다.
아까 보신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고 21선 상단에서 매매를 한번 해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어때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추세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꼭 매매를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구간 상단에서 돌파하는 시점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요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차트거든요. 삼성전자의 이제 예전 차트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21 이평선 기준으로 두든 뭐 121선 기준으로 두든 우리가 로스컷을 잡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분봉, 아까 일봉 받고 이제 분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을 볼 텐데 똑같습니다. 일단은 하락 추세에 있는가, 주가가 빠지고 있는가. 주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는가. 역시나 RSI 지표 어때요? 올라가죠, 저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일봉이랑 분봉이랑 다른 게 뭐냐? 일봉은 21선 상단에 있는 것만 확인을 했고, 근데 이제 분봉은 50, 20까지도 위에 있는지, 120선 위에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120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주가가 지금 밑에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진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야?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올라오는 시점에서 우리는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전 고점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수도 있죠. 근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추세를 가져간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치를 다음 매도는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텐데 고민하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 고점으로 높여주고 여기까지 돌파한다? 그러면 이전 고점까지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거예요.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추세는 20선 기준으로 많이 보죠. 20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본다.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럼 이제 장기 이평선 뭐 120선, 일봉상으로는 121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가져가면서 이제 추세를 먹는 거예요. 트레이딩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든 다이버전스도 봐야겠죠. 이거는 추세 전환이 아니라 이제는 추세 지속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속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갈 거다.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는 달리 상승 추세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상향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상승 추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히든 다이버전스. 아까는 일반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히든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가되 RSI는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어떤 거예요? 반대로 잘 가고 있죠. 그러면은 히든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포착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21선 상단에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노란색 선 보이시죠? 그러면 이 구간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가권까지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21선 이탈했으니까 여기서는 전량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분할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일단 절반 챙겨두고 또 그 다음 지지선 혹은 내가 매수가까지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정이, 지금 이 차트로는 조정이 나왔지만 여기서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지지받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전 고점 돌파만 한다면은 계속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 시점을 잡을 때 이렇게 121선을 이탈했는가 혹은 뭐 정배열이 깨졌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이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한번 보시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앞으로의 주가 흐름, 아, 이건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겠구나. 혹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 내가 지금 여기서 바로 진입해야지. 혹은 지금 좀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조정이 나와주고 21선을 터치를 하면 그때 진입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주가 하향 나타났고 또 RSI는 올라가는 일반 다이버전스가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원래 이제 진입 시점은 21선 상단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만들어서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뭐냐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시나리오 만드는 것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모의 투자를 많이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그냥 뭐 감으로 매매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짜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의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숙련되지 않았다 혹은 지금 뭐 수익이 잘 안 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이 기법을 적용시켜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또 항상 바로 들어맞는 경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캔들을 한번 이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주가 우하향이 이루어지고 있고 RSI가 올라오면서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살짝 발생하는 게 살짝 올라왔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분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21선 올라왔고 그러니까 50, 20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 캔들도 이 회색선 120선 상단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완전 막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게다가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게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RSI도 어때요? 이게 깨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즉 추세를 봐야 되는데 주가도 뭐 RSI도 깨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적어도 이 저점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진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루 정도의 시차를 보인 이후에 상승이 다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런 캔들 보시면 가끔 이제 우리가 상승 이런 눌림목 매매를 할 때 보면은 음봉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단봉이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도지 캔들이 형성이 되거나 이런 구간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반등이 이어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직전 고점, 직전 저점을 같이 체크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바로 이 킥포인트. 우리가 이제 뭐 요즘 MZ들이 사용하는 킥이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이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적용을 시키면은 훨씬 더
적중률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고 굉장히 좀 간단해요, 이것도. 자, 뭐냐면은 이제 차트로 이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은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 또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계속 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이제 평생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이 제주 반도체를 5,000원 이하에 잡아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결국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었고 여기서 이제 시세 분출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아까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때 자, 실수를 보통 한다라고 했죠. 어딨냐? 내가 여기서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바닥이 아니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실수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뭐를 첨가를 하느냐? 바로 241선이에요.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이제 241선을 넣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바닥을 볼 때 장기 이평선을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장기 이평선의 기울기가 많이 완만해졌는가 혹은 이제 장기 이평선 상단으로 캔들이 올라왔는가 혹은 적어도 이격이 서로 간의 이격이 많이 축소가 돼서 수렴이 되어 있는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수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시세가 좀 분출하는 시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런 자리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도 241선이 밑에 깔려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근데 이게 밑에 깔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네이버나 혹은 뭐 카카오 혹은 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여러분들도 이걸 적용해서 한번 보세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아까 그 예시의 요 차트의 주인공입니다. 요 차트의 주인공인데 이때 241선이 없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내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241선까지 보게 되면은 어때요? 121선은 굉장히 좀 완만해졌지만 241선은 여전히 하향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구간 잠깐 돌파하기는 하지만 다시 밑으로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반등을 시도하지만 241선에서 다시 걸리면서 추세가 꺾이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매법을 적용을 하되 241선까지 봐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시총이 어느 정도 큰 종목이라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자,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은 241선이 계속적으로 짓누르고 있죠.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나날을 좀 보낼 거라는 거야. 그죠? 근데 어때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요 대략적으로 한 2,300원? 2,400원 정도라고 할게요. 2,400원 구간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죠. 그럼 아까 뭐였나요? 우리가 쌍바닥 혹은 다중바닥 과장된 다이버전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 경우 근데 RSI는 올라오는 경우 자, 어때요? RSI는 여기서부터 봤을 때 점점 위치가 좀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때요? 과장된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나요? 안 됐나요? 확인이 됐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 21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가 봐야 된다고 했죠? 21선 상단으로 올라왔습니다. 8월에. 그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241선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요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때 한번 보세요. 8월 5일날 그쵸? 아침 9시에 이렇게 드렸는데 요게 이제 8월 5일이니까 요 날이에요. 요 날. 그러면 딱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진매트릭스에 대한 수익을 굉장히 좀 크게 봤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이탈한다 했으면은 손절을 했겠죠. 여기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깼으면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바닥 종목을 우리가 잡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마침 또 시장이 딱 그래요. 바닥 구간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도 적용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외에도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뭐 엑시콘도 그렇고 이런 구간에서 잡아드렸거든요. 뭐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자 이런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분봉상으로 우리가 뜯어봤을 때 아까와 같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다가 바닥을 좀 잡아가주면서 다이버전스 확인하고 그러면은 이제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세가 분출되는 시점을 한번 봐보세요. 자, PSK 홀딩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여기서 뒤집었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에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RSI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부터 길게 보더라도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RSI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된 거죠. 그죠? 상승 이후에 우리는 하락 구간을 항상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포착이 되고 물론 21선 위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매매가 가능했지만 시세가 분출이 되는 시점은 241선 올라가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시점부터 이런 시세가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241선을 제가 킥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법의 킥이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매매했었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 매매법을 기법을 적용을 해서 크게 수익을 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네오셈도 그랬었죠, 사실. 네오셈도.
네오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완전 바닥에 들인 건 아니고 이 구간에서 들였었던 종목인데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기법을 사용해서 잡아낸 겁니다. 세방전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뭐 시장이 계속적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 트렌드가 매매법에 대한 트렌드도 바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기초의 근간에서 만든 겁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결국에는 이 수급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에서 바닥으로 들어온다라는,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적용을 시킨 매매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이 기법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바닥 구간에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진입하지 마시고 최소한으로 이 241선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정말 많이 교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무한한 홀딩을 하기보다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목표가를 잡기도 또 손절가를 잡기도 굉장히 편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녹십자도 아시죠? 녹십자도 여러분들이 지금 TV 방송 보시고 주술랭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녹십자 추천드린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똑같아요. 이 주가는 우하향 추세에 있었죠. 주가 저점 계속 낮아지는데 어때요? 올라오면서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렴하는 구간, 그 다음에 발산. 제가 말씀드린 이 기법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안 쓰는, 그냥 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만들어낸 기법을 소개해드린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법, 또 실제로 수익이 계속 여전히 들어맞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흘려듣지 마시고 요거 하나만 내 걸로 만들어도 정말 앞으로 큰 뭐랄까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녹화 방송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저희 그 회사 통해서 문의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 뭐 취합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던지, 뭐 혹은 뭐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내용을 뭐 한 번 더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매매 기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필살기 하나쯤은 가지고 가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방송도 마무리할 텐데, 저는 내일 9시부터 또 3시 반까지 장중방송 같이 진행을 하니까 그 방송까지 참여를 해주시고, 참여 어려우신 분들은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야간 방송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